시장의 90%는 애초에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매일 뭔가 꾸준히 하면서 계속 버티면 된다. 꾸준히 하는 건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고, 이렇게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투자든 컨텐츠 제작이든 뭐든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고,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난 왜 이렇게 더럽게 운도 없는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힘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지거나 큰 시련이 온 시점쯤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이 시련이 나중에 내가 자서전을 쓰면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되겠는데? 이 위기를 퀴즈 문제 풀듯이 잘 풀면 나중에 성공담으로 웃으면서 회자될 수 있겠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대책 없는 초초초 낙관주의자였고, 지금도 생각한 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투자 대상보단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제 생각을 파도 소리 듣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에휴,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나 봐. 아무래도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치게 되죠.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 된다, 난 운이 없다,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스스로 100%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초초 긍정주의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 속에 살며 자유할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 대저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뇌과학자, 심리학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 우리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허상을,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때문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결국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했죠. 그래서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걸 본인이 100%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전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현재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고 목표를 이룬 상태도 아니지만 늘 100억대 자산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고 부러운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나도 다 갖게 될 거니까. 시기의 문제지 결국 나도 저 단계에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그들의 고민을 잘 듣자. 그게 미래의 내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제시하는 분들의 책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탓할 시간에 나중에 갖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 집중한 거죠. 야, 뭐 그런 걸 고민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관심을 가져. 나중에 생기면 고민해. 그렇게 한가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내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비교되고 그냥 다 싹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자서전의 내용이 재미있으려면, 드라마틱하려면
내용 안에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결국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스토리로 가야 그게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없이 무난하게 쭉 와서 목표 달성 끝? 이러면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 인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은 늘 우리를 감정적으로 슬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더욱 재밌고 빛나게 만들어줄 기가 막힌 이벤트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복잡한 수학 문제고 정신없는 퍼즐 맞추기죠. 근데 그걸 역경을 뚫고 맞추고 해결을 하면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자신은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스몰 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한 번 자신감을 올려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주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에 하나하나씩 스몰 윈과 에피소드를 챙기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전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투자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목표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위기가 오면 극복하면서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챙겼다는 마인드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난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어요. 나는 빚만 17억 있었지. 빚만 진짜로. 난 잠이 왔겠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장사 하지 말라는데 음식장사에 돈 벌어갖고 식당을 해서 식당 건설까지 하다가 뚝딱 망했는데 어디 부모님 손도 못 벌리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처럼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직장생활도, 투자도, 사업도 뭐 하나 내 맘대로 딱딱 알아서 척척 진행되는 게 없죠. 남들은 쉽게 잘도 하는 것 같은데 꼭 내가 하면 그때마다 잘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되는 것도 오래 안 가 어려워지고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린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주변에 둘러보면 운 좋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운조차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야속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용기 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들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도전이죠. 먹고 살기 위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맞는 도전들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도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공보단 실패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거라면 우린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함정과 위기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 매번 무섭고 두렵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처음 결정했던 그 순간엔 어쩌면 내 예상과 달리 어려운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머릿속으로 간단히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늘 상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내가 경험하는 체감은 다르죠. 자신의 도전이 좌절되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내가 상상해보고 연습해봐도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뻔히 보이는 벽에 부딪히고 멍들고 울면서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계속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지 뭐. 여러분, 현재 자신이 도전했던 분야에서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다시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였나요? 아님 자신의 방식이 문제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이나 투자와 같이 자신의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도전을 시도했었고 성과가 좋지 않아 그 시도 자체를 부정하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라면 내가 한 사업이나 투자 대상이 문제인 것이지 투자나 사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기에 후회하는 대상이 행위 자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했던 그 행위를 부정하고 후회하는 순간 우린 다신 그 도전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그 옵션을 영영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사업 아니면 그 무엇이 됐던 대부분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며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영역에서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직 성과를 얻을 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즉 지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한창 재밌어지려는 이 순간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말을 아십니까?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튀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모든 일은 꾸준히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튀어오르듯이 한 방에 다음 단계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걸 우린 일상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공부, 운동, 투자, 사업 그 외의 모든 것들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퀀텀 점프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한 만큼이 정확히 우리 눈에 보이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도전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지 않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다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고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다가 어쩌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으니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하나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곳에 쏟냐는 논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 그래,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버티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변화가 없으니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점점 무기력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퀀텀 점프를 앞둔 시점에 우린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레벨업 직전에 우리의 도전을 멈춥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연소하며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99도까지 올린 사람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너한테 맞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만해. 라며 자신의 인생과 도전을 데우는 행위를 멈추게 했다면 또는 자기 스스로 지쳐서 99도에서 도전을 꺼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끓는 물의 상태는 끓기 전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물은 서서히 끓기 시작해서 끓는 형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끓지 않은 상태에서 끓은 상태로 완전히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99도에서 멈추는 행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1도의 노력 때문에 성패가 갈리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끓는 점을 향한 도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저는 이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 바뀐대.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란 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런 거.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다짐해도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뭐냐 무슨? 나가! 이런 비아냥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는 이렇게 말했죠.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이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 주변엔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땐 언제나 그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인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도 감기처럼 주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100여 쌍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른바 인지취약성이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미치는지 관찰했는데, 그 결과 같은 방을 쓴 지 3개월만 지나면 룸메이트와 비슷한 감정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됐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한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6개월째에 우울증을 보일 확률이 2배 가까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주변인의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되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 앞에 약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빨리 실패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1도만 더 끓으면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위대한 도전들을 지쳤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투자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기에 50% 이상 물린 금융투자자들도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는데 푸틴이 핵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중국은 정치적 이슈와 함께 대만 침공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다 보니 미국과의 물리적 마찰과 그로 인한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이 언급되며,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산시장의 추가 급락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다 보니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고 파이어고 뭐고 이젠 다 지치고 힘들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드실 겁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많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퀀텀 점프가 이제 바로 앞이진 않을까요? 이제 1도만 더 올리면 100도가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비약적 상승을 앞둔 바로 그 직전에 자신의 도전을 멈추는 것은 아닐까요? 앞선 영상에서 백정원 대표가 말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두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전 과정의 모든 실수는 재산이며 많이 할수록 재산이 커지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실수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인드로 실패해도 미친 듯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가 치환된 재산들을 바탕으로 강한 힘을 갖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많이 외로우시죠? 투자에게 함께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몇 명 없는 사람들도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싸우고 욕하고 놀리고 하는 게 꼴보기 싫기도 하다가, 그렇다고 혼자 조용히 투자하는 건 또 심심하고 답답하고 외롭잖아요. 이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테슬라, 부동산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자라는 게 정치만큼이나 각자의 주관과 생각이 상이하고 특히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거죠. 그렇다 보니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 표현도 못하고 숨기다가 온라인에서 쏟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이 없는 투자의 세계에서 외롭고 지친 분들을 위해 파도 소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외롭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들도 자신의 투자에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면식 없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증하기 위해서든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기 위해서든 함께 소통하며 즐기기 위해서든 함께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론 확증 편향일 수도 있고 정신승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 중에서 피가 뜨거우신 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투자 방식과 자산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시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외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말에 육두문자 없이 인성만 제대로 되신 분들이라면 전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서로의 의견이 좁혀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소통의 틈을 열어놓는 거죠. 우리 모두 외로운 투자자들에 불과하잖아요. 뭘 투자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들 대부분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본인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소시민들이잖아요. 그래도 저축만으론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투자의 세계에 들어왔고 자신에게 좋은 시기도 나쁜 시기도 좋은 실적도 안 좋은 성적도 그때그때 받아가며 열심히 투자하는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든 다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진행하는 거고,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자산들은 단기간의 수익률이 의미가 없고 변동성이 큰 자산은 변동성의 방향에 따라 평가가 엄청나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산 가격의 흐름과 미래의 성장성을 내가 투자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자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단 자신의 투자에 더 집중하고 그 방식을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행위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사실 저와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 방식, 자산에 대해 할 말도 없고요. 할 얘기도 없고 맞다는 근거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맞는다 한들 내 투자 성적과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년의 투자 기간 동안 느낀 건 어떤 방식의 투자든 날카롭게 재련하면 좋은 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버는 방식은 다양하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자산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한 투자자는 성공하고,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사람은 결국 안 좋은 투자 성적을 안고 그 투자를 떠나 바로 반대편 깃발부대가 되어 안티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고르고 그 방식을 선택했을 때 겪게 될 장점과 단점, 위기와 기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어떤 투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 물렸다고 장투로 전환하거나 장기 투자자가 불안하다고 전량 매도해버리면 그건 그 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게 되겠죠. 변동성이 큰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높은 변동성을 탓한다던가, 거래가 쉽지 않은 부동자산 투자자가 세금과 매매 절차를 탓하는 건 의미가 없죠. 각 자산의 특성에 우리가 맞춰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그 자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락장엔 많은 투자자들이 날카롭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럴 땐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투자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로운 투자의 세계에 들어서서 어떻게든 부를 늘려보겠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투자에 대한 자아성찰과 점검은 스스로의 몫으로 남기고요. 타인의 투자와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투자에 더 집중하는 2023년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다 보면 투자의 계절도 다시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웃을 날이 자연스럽게 올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